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살짝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은 약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 오늘 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바로 소비가 돌리고 생산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 CPI 호재 같은 경우는 그냥 호재로 말하기에 좀 약하다. 맞아요.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생산이 이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고 그거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드릴 거고요. 네. 근데 결국 지금 이 반등하는 방향에는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방향이 바뀌었고 그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로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 PPI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 나왔는데요. 전망치가 0.4%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소비로 꺾였던 물가, 생산으로 꺾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큰 소재다. 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또 올랐던 거고요. 이 필라델피아 연준총재 같은 경우는 12월 기준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걸 환영한다라고 했고, 애틀랜타 연준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희망이 좀 보인다. 다만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초매파는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어떤 이 1년 동안, 1년 내내 우리의 시장을 눌렀던 이 인플레가 이 꺾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 폴란드로 튼 미사일 파편. 폴란드로 미사일 파편이 날라와서 2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나와가지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올라가 말았던 부분인데 일단 아침까지도 러시아도 우리가 그렇게 한 일 없다라고 확인했었고요. 미국도 확인했었는데 오전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해줬죠. 궤적을 봤을 때 러시아가 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폴란드로 실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로 간다면 나토와의 전쟁이고 나토와의 전쟁은 곧 미국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긴 하나 일단 사고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오늘 오전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바이든이 러시아에서 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 확인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좀 확실하게 확인된다면은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전망치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3분기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월마트가 어떻게 보면 최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풀리고 있냐 아니면 아직 막혀 있냐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인데 월마트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3분기 재고 수준에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한 얘기는 공급망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코로나 인플레 때문에 공급망이 막혔었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플레가 다 나왔던 건데 지금 이 월마트에서 실적을 확인해주면서 공급망이 풀리고 있는 걸 보여준다면 결국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반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이슈만 좀 다시 확인된다면은 이 반등 기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올라간다고 다 올라갔던 거 아니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두 가지를 갖고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전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컴투스 홀딩스였어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하루 만에 한 4에서 5% 정도의 시세가 나와주는데 이거 리뷰해보고 그리고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이 게임주를 이야기하면 지금 FTX 사태가 있다 보니까 말을 좀 위험하게 보시는데 그만큼 좀 싼 구간에 있고요. 지금 FTX 사태 같은 경우 좀 위험합니다만은 우리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올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컴투솔스 같은 경우도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손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목표가를 지금 단기적으로만 5만 천 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거기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 3일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SNS텍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하면서 네. 이야기 들었었는데 연일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포토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 SNS텍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어제 그 워런 버핏이 TSMC 매수하면서 맞아요. IT 좀 이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SNS텍 같은 경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 이제 수소를 말씀드렸었는데 수소가 국내에서 사실 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네옴시티 바로 사우디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도입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죠. 네. 지금 거의 고점까지 갔다가 또 내려온 모습인데 저는 빈살만 왕세자가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선물을 좀 갖고 올 거라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1,85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여기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하고 설명드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바로 APS 홀딩스 바로 이것도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역시 메타버스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는 네. 메타버스 이야기하시면 과연 가겠냐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으신데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하드웨어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애플에서 이제 이 XR 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XR 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뭐 갈 수밖에 없습니다. APS 홀딩스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시고 새롭게 올라갈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000원 선까지는 밟았어요. 네, 14,1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여기서 사실 한 6, 7% 정도 가면은 목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워낙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호재 나오면 또 금방 가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리뷰해 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재료 부자로 선택이 됐을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보겠습니다. 빈살만이 들고 오는 수소.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네. 이벤트가 많아요. 이거도 한번 좀 쳐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아주 나온 것 오랜만에 같은데. 치는데. 몇 달 만인가 아닌가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소가 네. 어쨌든 시장은 작기 때문에 모니터는 좀 작은데 만약에 이제 사우디에서 한다고 하면 네. 이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빈살만 관련해 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오른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인재박식이 되고 있어서 거의 후발주였어요.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과연 빈살만이 뭘 가져올까, 네옴시티에 뭐가 될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오히려 수소를 들고 올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뭐 실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죠. 바로 아람코가 블루수소 관련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진전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람코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국영 그룹이기 때문에 아람코가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빈살만이 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사우디가 지금까지 이제 이 석유로 먹고 산 나라였는데 이거를 전환시키고자 지금 네옴시티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블루수소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빈살만하고 무슨 그 관련이 있는가 보시면 이 아시아에 블루수소를 공급하는데요. 향후 5년간 아시아에 블루수소를 공급하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진전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 블루수소가 이제 이 LNG에서 수소를 만들 때 이 계질에서 만든 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포집해 갖고 만든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환경 수소로 불리고 있는 건데 이 블루수소 공급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암모니아 형태의 블루수소를 배송해서 2027년도에는 블루수소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국 갔다 일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진전돼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블루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우디가 132조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가스를 조달하고자 지금 자프라 가스선 개발에 132조 투자하는데 때마침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거든요. 근데 S오일이 빈살만 오는 날 바로 8조 원 투자를 공시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시설에다가 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S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람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람코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블루수소 투자를 위한 132조 투자에다가 S오일의 투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쪽에서 했던 블루수소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좀 세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빈살만 올 때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는 그렇다면 내일 빈살만 올 때 우리가 가장 좀 세게 봐야 될 것은 수소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수소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아람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로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유니크, 네. 수소하면 또 유니크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수소는 지금 수소차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쓰는 곳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수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소차인데 수소차를 대표하는 게 넥소고 네. 그 넥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제 유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뭐 수소 에너지 하면은 유니크가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데 네.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약 70%를 점유하는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인 이 유압 솔레이노드 요거를 공급하던 회사인데 현대차가 이제 이 넥소라는 수소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넥스의 그 수소차에는 스택이라는 이제 그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그 스택의 수소 공급을 제어하는 FPS 밸브하고요. 이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 요거를 공급하는 게 바로 유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소의 매출이 많아지면은 유니크의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지금 넥소가 중국 현지에서 보조금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조금 우리 안 주잖아요. 그동안 좀 계속 제외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소차는 중국에 아예 없다 보니까는 넥소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어떤 수소 N을 통해서 수소차는 지원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넥소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되는 거겠죠. 국내보다는 당연히 대륙에서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소가 이 출연한 증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수소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만큼 넥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유니크가 지금 어떤 수소 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보시면 요 8월쯤에도요. 7, 8월쯤에도 수소 에너지 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바로 유니크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주에서는 이제 효성이라든가 많은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좀 개별주에서는 유니크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한번 급등 나왔다가 지금 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을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빈살만이 와서 수소 관련된 이야기, 아람코에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일단은 목표가는 6,5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5,600원 대응하시고 제가 오늘은 유니크를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또 최대 수혜주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저희 VIP 쪽에서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또 새로운 수혜주 나오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크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 가격은 5,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달라지는 중국이다. 네. 중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방역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에서 지금 이제 말은 똑같은 제로 코로나인데 네. 3개월 전 제로 코로나랑은 확연히 틀린 조금씩 문을 풀고 있죠. 네, 방역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큰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을 좀 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밀 방역 전환한 중국이 네. 자국 내에서 코로나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행이 이제 인구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제한했던 건데 일단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코로나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많이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일단은 지금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역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 여유부에서 나온 건데 중국 내 여행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최신 방역 정책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지방 선간에 이동을 했을 때 더 이상 이 위험 지역 관리와 연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이 뭐 거의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간 여행 시 원래는 48시간 PCR 음성 검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역 이동할 때마다 계속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48시간 안에 이 PCR 검사 받은 것만 있으면은 지역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로는 제로 코로나가 흔들림 없이 관찰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은 제로 코로나 똑같이 하지만은 많은 것들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일률적인 방역은 수정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지금 최고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20개 지침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해외 입국객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주까지 이제 격리하는 건데 그게 다 줄어들고 있고 이 어떤 정밀 방역을 좀 강조하면서 이 방역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도 서서히 어떤 그 제로 코로나, 말은 제로 코로나지만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여행 관련된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과 관련된 종목, 여행수가 나올지, 항공수가 나올지 어떤 종목이 과연 이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한덕기 덕분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아예 그냥 결제주를 네. 갖고 오셨네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기도 합니다만은 네. 보통 그래 여행 갈 때 앱을 통해서 예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로 숙소도 잡고 하게 되는데 그 매출이 그대로 한국사이버 결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이 증가할 때도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국내 1등 온라인 종합 결제 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다 지금 그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을 봤을 때 3분기 매출액이 1,992억, 영업이익이 132억 나왔는데 지금 원래 그 제로 코로나 때 이 온라인 결제가 증가하면서 성장성은 좀 나왔다가요.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가면서 죽었었는데 다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오프라인 결제, 이 매출 1,992억 중에서요, 지금 온라인 결제 비중이 거의 97%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결제 비용이 3%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온라인 매출에다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출까지 더 커질 거란 이야기죠. 실제로 해외 여행객 증가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이 해외 여행객 증가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서 결제할 때 이제 보통 그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결제하게 되는데 약 1조 원 규모의 해외 가맹점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이 된다.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이제 그 해외 여행을 위한 결제를 했을 때 약 1조 원 정도의 그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여행 풀려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아직 5일 격리가 있습니다만 이 자국 내에서 또 이 그 여행을 허락했고 조만간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쯤 될 것 같은데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미리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바닥에서요 이제 막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한참 매출 잘 날 때 보면은 주가가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16,5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3,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3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늘도 공개가 됐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